자,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춘추 전국시대는 우리 앞에 배웠던 중국의 그 역대 왕조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설상의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라고 했고 실제 했음이 확인된 최초의 왕조는 상나라라고 했어요. 상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조가 주나라였죠. 그런데 이 주나라가 초반에 수도를 호경으로 정했다가 중반에 견용족이라는 이민족이 침략해 오면서 견용족을 피해서 동쪽에 있는 나급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호경을 수도로 했을 때를 서주시대라고 하고 동쪽으로 나급으로 옮겼을 때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주시대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춘추 전국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주가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는데 이때부터를 동주시대 또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춘추 전국시대는 주나라에 속해 있는 시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지역에 있던 제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득세했다는 것. 이게 이 시대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다시 앞에 있었던 춘추시대와 뒤에 이어지는 전국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춘추시대 때에는 강력했던 제후국가를 5개로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진, 제, 초, 오, 월 등이 있는데 이 5개의 제후국이 가장 강했다라고 해서 이들을 오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패는 패자할 때의 패자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존왕양이의 명분이 지켜졌대요. 그러니까 존왕양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서로 경쟁하더라도 최소한은 왕은 받들자. 이게 존왕양이에요.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에 맞서 싸우자. 그런데 이러한 명분이 전국시대가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때는 강력했던 제후국가가 7개로 바뀌는데 지도에서 이렇게 네모 테두리 쳐져 있는 진, 한, 그 다음에 초는 계속 이어지죠. 그 다음에 제, 위, 조, 연 등이 있는데 이 7개의 제후국가가 왕을 존중하는 거 없이 그냥 서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경이 도입됐대요. 우경이라는 건 뭐냐면 소우자, 그 다음에 경은 밭을 갈다 경자인데 소에다가 철로 만든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았던 거예요. 이런 게 생기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고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에 팔아야 되죠. 이러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수공업과 상업이 함께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거래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시대 때에는 각각의 제후국가마다 사용하는 문자와 사용했던 화폐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화폐의 종류가 다양했는데 어떤 건 칼 모양처럼 생겨서 도전, 어떤 건 동그란 모양으로 생겨서 포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자, 또 철로 농기구만 만든 게 아니라 철제 무기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과열되고 전쟁의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차를 활용한 전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차는 일반 사람들이 소유할 수는 없죠.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었고 귀족들만 전쟁이 가능했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서 철기가 발명되니까 일반 사람들도 무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전차 중심의 전투에서 기병과 보병 중심의 전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리와 특혜를 나눠줬어요. 이런 과정에서 백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춘추 전국시대 때에는 각각의 제후국가가 서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서로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관료제가 등장하는데
관료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시스템이 등장했고, 이 사계층이라는 건 사자가 선비 사자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인재, 브레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비 계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각각 제후국가의 군주들이 부국강병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력을, 병력을 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실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전국시대였고, 전국시대 때 강력했던 제후국가가 7개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7개 중에서 누가 1인자가 되냐면 바로 가장 변경에 있던, 서쪽에 있던 이 진나라가 나머지 제후국들을 물리치고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의 개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그 진나라는 9년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뭐 호적제, 그 다음에 세금제도 이런 걸 확립하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적 토대를 이룰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통일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